근데 실제로 사실은 이제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캐스팅 보터에 해당하는 중도가 어디를 지지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최근에 그 기성 언론들이 주로 보도하는 포인트는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앞섰어. 그다음에 이제 그 여야 진영 이제 대표 간 대결을 했을 때 김문수가 1등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되살아올 수 있어. 이런 구도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이 중도만 분석을 했어요. 네. 중도 표심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을 중도 표심은 했더니 뭐? 여당 후보 지지냐 야당 후보 지지냐 야당 후보 지지가 2배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요. 특히 이제 정당 지지도에서도 중도만 놓고 따로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거는 이제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더블입니다. 국민의힘 네. 24, 민주당 44. 그리고 중도만 놓고 보면 여당 당선을 원하느냐 27, 야당 당선을 원하느냐 60%예요.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당 후보와 여당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야당 예.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의 뭐 여러 뭐 김문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만 놓고 중도가 어떻게 지지하느냐를 살펴봤더니 5%를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중도는 이미 결심을 한 거예요. 네. 어디로? 야당을 지지하기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은 굉장히 유의미한 분석이다. 굉장히 유의미해요. 예. 예. 그리고 그것은 갤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NBS 조사도 똑같은 현상이 중도는 그래요. 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제 그 파면이 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는 중도다. 그런데 중도는 압도적으로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 근데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네.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선거 예. 준비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예. 뭐 수없이 선거를 해봤지만 선거 준비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네. 뭐가 있냐면 보수층 자체가 과표집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가 스스로 주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네. 사실은 주관적 인지잖아요. 내가 약한 보수 또는 중도 보수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되게 편안한 포지션이에요. 내가 약간 보수다. 네. 나는 아주 센 보수다가 아니라 약간 보수다. 2층이 늘어났어요. 2층이. 이거는 저는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그 연동되는 문제하고도 거 아니에요? 연동돼 네. 있고요. 사는 게 그다음에 너무 윤석열의 어려우니까. 선동, 그다음에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네. 구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약한 보수다, 중도 보수다라고 하면서 보수를 선택하는 포션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의 숫자가 네. 줄고 약한 보수의 숫자가 늘었어요. 이것도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늘었구나. 그래서 보수가 는 전반적으로. 거예요. 예, 과표집되는 전반적으로. 이유가. 전체적으로 제가 한 예. 지난 4년의 주관적 그 계층 자기 예. 주관적으로 내가 보수냐 약한 보수냐 중도냐 약한 진보냐 센 진보냐 이거를 이제 사점 척도로 해 온 거를 그래프를 저희들이 당에서 쫙 그려서 네네. 보니까 이게 출렁출렁해요. 조금씩 움직여요. 어. 과거에는 사실은 보수가 훨씬 많은 사회였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예. 했죠. 근데 2016년 이후에 진보가 조금 상당히 더 많은 늘어났어요. 예. 중도와 진보가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12월 3일부터 네. 12월 말 1월 달까지 오르락내리락. 약한 보수가 조금 늘었어요. 현재. 예. 그리고 다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네. 실제로 체포되고 구속되니까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론조사가 또 기존에 봤던 막 저쪽이 김문수가 1등하고 이런 조사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드물어질 거는 눈에 보여요. 예. 근데 여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근본적으로 네. 왜 20, 30대 청년들 남성 청년들 내지는 20, 30대 청년들 또는 586 세대도 55세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보수화의 경향이 보여요. 왜 그런가를 네.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개인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이? 개인의 삶이 취약해져요. 55세가 넘어가면 50대 남성들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한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돌봄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그중에 교육이 있어요. 교육? 30대 여성에게도 교육이 있어요. 30대 여성의 교육은 자식 교육이에요. 네. 50대 남성의 교육은 명퇴 후에 나 회사 잘린 다음에 내가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를 어떻게 재교육시킬까의 교육이에요. 나를.
안 그러면은 예. 지금 한참 돈 들어갈 때인데 왜냐하면 50대는 이중돌봄 세대거든. 그렇죠.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고 자식들은 아직 독립 네. 못했어요. 예. 그 심정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이중돌봄 세대예요. 저죠. 예, 저예요. 예. 나는 누가 돌봐주지? 그러니까 나는 누가 돌봐줘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는 누가 돌봐주죠? 저도 그런 우리 좀 질문을 돌봐줘. 그러니까 세금도 제일 많이 내. 세금도 제일 많이 내. 맨날- 세금 엄청 내. 맨날 의료보험도 제일 많이 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내. 예, 근데- 하여간 50대가 제일 많이 내. 돈은 제일 많이 써. 돈은 제일 많이 써. 일은 제일 많이 해. 이거 봐, 휴일에도 나와서 일하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누가 돌봐주지? 50대 둘. 네, 50대 둘. 예. 나는 누가 돌봐주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네. 없어. 그러니까 야. 55세가 넘으면 쓸쓸하다. 개인이 취약해요. 예. 취약해져요. 예. 20대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 지난 뭐 한 달 두 달 동안 그 좀 피곤한 가운데서도 계속 젠더가 무슨 생각을 하나, 네. 55세 이상은 뭐 하나 예, 이걸 예. 이제 계속 봐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다 털어놓는 거예요. 네. 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체로 자기 부모보다 못 살 것 같다 싶으면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너 때문이야. 남자들은 예. 특히 여성들은 안전이라든지 가부장 때문에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피해자인가 논쟁이 있어요. 지금 20대 남녀 사이에는. 누가 그게- 피해자인가. 예. 맞아요. 왜 피해자인 남자 20대 남성들에게 우리도 왜 피해자. 나한테 네, 가해자라고 하냐. 왜 가해자라고 하냐. 아. 내가 피해자다. 맞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55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개인이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갑자기 급전직하로 취약해져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치가 사회가 해결해줘야 될 해결해야 것이 돼요.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개인이 취약해지는 순간 분노할 대상을 찾습니다. 화가 나.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50대 쏟아내야 이상 돼. 되면 나이가 들은 분들은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 내가 지금 뭐지?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OECD 최고, 노인 자살률 OECD 최고, 절망의 나라인 거예요. 자살률. 네, 자살률. 자살률은 현재의 고통이고 출산율이 낮은 것은 미래의 절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20대 애들은 야, 내가 이 생망이야.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안 해봤자 돼. 부모님한테 화끈하게 돈을 못 받는 한 이 생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예, 말이에요. 예. 개인이 취약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개인의 취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경제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다 더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들의 분노를 순치시키고 끌어올릴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저들은 윤석열을 비롯한 저들은 일관성도 없어요. 그냥 이들의 분노를 불을 지피고 A에서 불 지피고 B로 옮겨가고요. B에서 불 지피고 C로 옮겨가고요. 그 불만 계속 지르고 다니면서 그 부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못된 정치고